나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한은주입니다. 저희는 서울특별시 보도자료에서의 우리말 다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김선영 선생님과 함께 이 자료를 준비하였는데요. 저희는 서울특별시 보도자료를 사실상 2012년부터 오랫동안 다듬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듬어지는 과정에 조금 달라져서 이 달라진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보자. 그리고 우리말을 정말 보도자료에서 어떻게 다듬으면 바르게 잘 다듬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끝에 만들어진 자료이고 논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자료를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부터 실제로 다듬어 왔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말 다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된 것은 2017년 이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어기본법에서 우리말 다듬기 부분이 조금 강조되었던 시기였는데요. 그 이전에는 국어기본법에서 공공언어에서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한다. 이 부분에만 굉장히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7년 이전의 자료들은 어문규범, 한글 받침법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를 바라볼 때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2017년 이후에 국어기본법에서 알기 쉽고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보도자료가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조금 더 넣어보고 그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말을 바르게 잘 다듬어서 전달할 수 있을까를 보았던 거죠. 거기에 보도자료가 예전에는 1차 수신자로 언론기관에 기자를 한다라고 했지만 현재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누리집에 시청 누리집에 보도자료가 공개가 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매우 쉬워졌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시민이 볼 수 있는 자료다라고 해서 이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자료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말을 다듬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서 우리말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언어로서의 보도자료였기 때문에 이때 다듬을 때도 그냥 단순하게 저희는 어휘만 다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자료에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도 같고 자료의 다양성을 좀 두신 것도 같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융통성을 좀 고려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만약에 우리말을 다듬을 때 조기라는 단어를 다듬어야겠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나온 행정 용어를 다듬어 놓은 것들 그렇지 않으면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들 또 필수 개선 행정 용어들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다듬었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조금 저희 자료는 보수적이지 않나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했던 보도자료에서의 우리말 다듬기는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다듬은 표현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우리말을 다듬었습니다. 제가 점심과 아침을 먹지 않아서 조금 힘이 딸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내 국립국어원에서 수업이 있어가지고요. 네. 연구 자료로는 저희 이화여대 국어문화원에서 감수한 서울특별시 보도자료로 진행을 했고요. 자료는 국어기본법이 개정된 이후의 자료였기 때문에 2018년 9월부터 2020년 7월 보도자료 중에서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달 9월, 예를 들어 9월이다 그러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부처 해서요. 날짜별로 조회수를 보았습니다. 조회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조회수를 우선으로 해서 선별한 적게는 15편, 많게는 사실은 30편이 넘은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좀 손안에 꼽히는 정도라 약 25건 정도 해서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08건을 분석을 했는데요. 분류 대상의 우리말 다듬기 참고 자료로는 행정용어 순화어와 필수 개선 행정용어 순화어 100개, 그리고 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 다듬은 말과요, 서울특별시 국어 조례에 따라서 다듬은 말을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보도자료이다 보니 업무 규범에 따른 다른 우리말을 다듬는 것을 놓칠 수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는 챙겼고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거 역시 챙겨서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은 한자어나 일본어투 용어는 제외했습니다. 말 그대로 서구 외래어 외국어 위주로 했습니다. 어려운 말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기 이 부분에서 한자어와 일본어투 용어들을 넣어서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공소이다 보니 이런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습된, 습관된 표현들 그대로 3번 같은 경우는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공성에서 어긋난 말을 다듬기도 했습니다. 한글 맞춤법의 오류 같은 경우는요, 사실 한글 맞춤법의 오류 그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하긴 한데 기왕이면 그래도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현들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사실 띄어쓰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언어에서도 공공언어 정확성 두 번째 보면은요, 표기의 정확성 두 번째 보면 띄어쓰기를 정말 많이 틀려서 그런지 굳이 띄어쓰기 부분을 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는 굉장히 많이 틀렸고요. 합성어라든가 의존명사 이런 것들은 수시로 찾아볼 수 있는 띄어쓰기 오류들이었습니다. 물론 붙여쓰기도 띄어써야 하는 곳에 붙여쓰기도 하고요. 붙여써야 하는 곳에 띄어쓰는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특히 붙여쓰기 같은 경우는 저렇게 총동원 이런 경우에 많이 띄어서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비표준어의 오류, 저희가 조사한 이 시기에서는 비표준어의 오류가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이전의 자료들을 보면 시민한테 떡실신하다 이런 표현들도 사실 있긴 했습니다. 선빵을 다니다 이런 표현들도 있긴 했었는데 저희 자료 안에서는 일단 없어서 그런 부분은 배제했고요. 외래어 표기법의 오류는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이미 제도 이름이 옴부즈만이다 보니 서울시 자료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고요. 사실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옴부즈맨이라고도 써야 되겠지만 민원 도우미로 써야 한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는 강조해서 표기를 해두었었습니다. 벤타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애플리케이션 정말 많이 틀리는 외래어 표기법이죠.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쉬운 예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아주 많은 외래어 표기법의 오류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기, 일본어 투 용어를 쓰는 경우는 최대한 저희가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마스크 몇 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몇 장으로 좀 바꿔 쓰자 일본어 투 말이다 이렇게 공모를 했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즉각 빨리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택배를 받아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택배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흔히 쓰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집배달, 문화배달 이런 표현을 쓰라고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요. 모 쇼핑사에서는 이 택배가 일본식 한자어이다 보니 배송으로 바꿔서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게 일반 업체이긴 하나 업체들에서 먼저 우리말을 좀 다듬어서 일본식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더 적극적인 부분을 보여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저희는 반드시 꼭 고쳐줍니다. 과도하게 외국어를 쓴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서울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오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픈 일시. 그런데 실제로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의 이 오픈은요, 운동을 그러니까 체육용어 전문용어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공공언어 안에서는 이 오픈을 체육용어가 아닌 경우에서 쓰는 경우는 좀
자제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오픈 일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시작일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바꿔서 다듬어 두었습니다. 이벤트 같은 경우도 뭐 행사 이렇게 바꾸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19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서 다른 선생님들의 자료도 코로나와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역시 서울특별시 보도자료에서도요, 코로나와 관련한 자료는 항상 많이 있고 매주 매일매일 나타납니다. 이 자료는 2020년 8월, 7월 요때 많이 나온 자료 안에서는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블루 이런 식의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위드 코로나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생된 이런 표현들은 최대한 빠르게 고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보도자료를 감수하고 나서 다듬어서 서울시에 직접 전달도 합니다. 그때 이런 용어들은 반드시 처음 시작점에서 좀 고쳐서 써주십시오 하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뉴미디어, SNS 이런 표현은 많이 알아서 사실은 많이 알고 익숙한 용어들을요, 관공서에서는 아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 아니까조차도 다 잡아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임의로 만들어 쓰는 경우 K컬처 이런 표현과 K방역 이런 표현들을 K컬처 자체는 서울특별시 보도자료에서 자주 드러나는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확장이 돼서 K방역이라는 표현에 현재는 서울시에서는 S방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K방역은 누구나 좀 알 것 같지만 과연 S방역을 누구나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표현보다 서울특별시 방역 아니면 또 다른 좀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좀 더 좋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권고하고도 있고요. 실버가 어르신인 건 아마도 R&D 같은 경우도요, 최대한 외국 문자 약자더라도 최대한 우리말로 다듬어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요즘에는 TF팀에서 심지어 국어기본법에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반드시 또 외국 문자 약자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최대한 우리 글로서 표현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는 권고하고 있고요. 행정용어 순화어 다듬은 말로는 실제로 행정용어 순화어를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이런 말을 지난해보다라는 쉬운 우리말로 모두 다 바꿀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로 이런 표현들은 몇 해 전에 비해 본다며 많이 다듬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은 했는데 사실 이런 변화하는 모습을 통계자료로 아직까지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미증유 이런 표현이 올해 보도자료에서는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미증유가 전에 없던 이런 표현인데 아마도 전에 없다, 예전에는 없었다, 본 적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공문서상에서는 조금 불편했는지 미증유라는 표현은 유난히 많이 쓰고 있어서 이런 어려운 말도 쉬운 우리말로 바꿔주십시오라고 권고했고 실제로 많이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다는 참으로 안 바뀌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전을 기하다도 최대한 바꿀 수 있도록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요. 문장 안에서 집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최대한 쉽고 친숙한 우리말로, 일상의 말로 다듬어 쓸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문장 안에서 집객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문장 안에서 가장 어울리는 표현으로 권장하고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행정용어 순화어 안에 이 용어가 있으니까 이 용어만 쓰도록 해야지 라고는 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맥락이나 문장 안에서 최대한 좋은 표현 또는 최대한 우리말로 다듬어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들을 선택해서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엄정하게보다는 엄격하고 바르게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도록도 하고요. 접촉이 불가피하다 이런 표현 관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도 접촉을 피할 수 없다, 만남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요 보도자료에서 우리말 다듬기 순화어를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요 사실 단어 그 하나만 떼어놓고 볼 수는 절대 없습니다.
문장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문장 전체가 말 그대로 기관에서 나오는 고압적인 표현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요. 기관에서 어떤 권위를 좀 내세우려고 쓰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담장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서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싶어하는 기관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이런 조성하다라는 표현도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서 저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성하다 이런 표현은요, 2015년, 14년 이때의 보도자료를 보면은 정말 많이 나오는, 서울시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었는데, 현재는 이 조성하다도 많이 개선이 돼서요, 만들어지다, 만들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을 저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외로 전파하다 이런 표현이요, 정말 기관에서 쓸 법한, 때로는 약간 군대 용어 같기도 하죠. 유튜브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요, 모두 쉬운 말로 써서 국외로 전파하고 있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알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 훨씬 문장도 매끄럽고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보다는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해서 친근하면서도 친숙한 표현으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는 쉬운 말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용어를 선택할 때 이게 공공 언어이다 보니까 공공성에서 어긋나지 않는 품격을 갖춘 언어를 선택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전을 많이 이용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물론 우리말 다듬기라든가 여러 곳에서 수여가 주다 전달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도 있지만, 저희도 물론 그렇게 가장 많은 다듬은 표현으로 알려주고는 있지만, 이보다도 또 문장 안에서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쉽고 좋은 표현으로도 바꾸고요. 조선족 동포들 이런 말들은 차별어이죠. 문화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이런 표현은 차별 표현이라서 취약계층으로 바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소외는 정말 약간의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기피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소 따돌림의 느낌이 있는 표현이라서 최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주고요. 꼭 소외계층이라는 표현을 써야겠다라고 하면 소외계층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줄임말을 쓰면은요, 기관인들끼리 또는 그 줄임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해하기 쉽겠지만, 보도자료에서는 정말 불특정 다수가 보기 때문에 줄임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쉬운 표현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모라는 말도 정확하게 내용 안에서 공개 모집이다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공개 모집으로 풀어서 표현할 수 있게 하고요. 추경 이런 표현도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정확한 표현으로 바꿔줍니다. 사실 코로나에 대비한 이런 표현들도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안에서 정확하게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라는 정확한 표기를 쓰도록까지도 모두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에 어긋난 기타 오류에서는요, 저희는 표준 언어 예절에도 맞게 쓸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나치게 보도자료를 보다 보면 지나치게 또 국민을 또는 시민을 의식해서 존댓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잡아주고,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린다 보다는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좀 다듬어서 쓸 수 있도록 현재 저희는 여러 가지를 다듬고 있는데요. 보도자료는 말 그대로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이다 보니 보도자료, 특히나 서울특별시 보도자료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써야 할 부분은 어문규범부터 정말 어려운 외국어, 외래어 또는 한자어들, 낯선 한자어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된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있기는 하나 아직도 순화해야 할 용어들도 많고요. 행정용어를 순화해야 할 것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일본어투 용어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모두 좀 다듬어 주면서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외국어 표현, 영어식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사업명에서부터 정책명에서부터 조금 더 쉬운 우리말로 접근할 수 있는 말로 친숙한 말로 다듬어 쓸 수 있도록 네, 현재는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과정을 2012년부터 진행해 오면서 보도자료만 다듬었던 거는 아니고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뭐 단어부터 어휘부터 여러 가지를 다듬었지만 요즘은 사실은 어휘 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문장 안에서 예를 들어 뭐 영어 번역투의 표현이라든가 그런데 그 영어 번역투가 심지어 외국어와 함께 섞여 있다거나 이런 경우 아무리 단어만 바꾼다고 해서 용어 하나만 순화한다고 해서 그 의미나 의도를 바르게 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바르게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로 다음에는 문장을 보도자료 안에서의 문장을 어떻게 하면 우리말 문장답게 바르게 고쳤을 수 있는지 또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제목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보도자료에서 제목은 정말 한눈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보도자료는 나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의 제목도 쉬운 우리말로 전달할 수 있고 순화해서 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보도자료의 제목을 만들어 보는 데 한번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잠시 후에 토론 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